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장날의 반도체 테크 세션 구정 앞두고 오늘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은 전체적으로 약간 약보합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 혼자 독고다이 한 것 같아요. 물론 더 큰 거는 앞전에 클로징에서 얘기한 것처럼 은행, 특히 그 증권주가 강했고 지주사가 강했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코스닥은 약했고 반도체도 하이닉스는 약간 빠졌고 소부장은 쏘쏘했고 약세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늘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만 돕고 다녔는데 그저께 제가 스몰캡 많이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스몰캡은 한 종목 두 종목만 다루고요. 뭐 질문 있으면 나중에 해주시면 연휴에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저께 이어서 오늘 삼성전자의 하이닉스 그 노무라 증권 리포트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설명을 좀 더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워낙 중요하니까요. 그거를 제가 아까 클로징 끝나고 쉬는 동안에 유심히 봤어요. 제가 아까 수치를 정확히 못 본 것도 있고 아까는 영업이익 그다음 순위 이걸 기준으로 대충 한 건데 걔네들이 본 EPS 그 기준으로 하면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PBR로 했고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스타팅 포인트는 일단 키옥시아부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키옥시아 1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요. 네. 어저께 잠깐 말씀드린 것 어저께는 구도로 얘기했죠. 예. 장중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리할 시간이 없었는데 영업이익률을 볼게요. 이 키옥시아는 낸드만 합니다. D램이 아니에요. 네, D램이 아니고 영업이익률이 26% 나왔습니다. 잘 나온 겁니다. 잘 나온 거고. 그런데 제가 보는 건 요 두 번째, 요 세 번째, 요 빨간 거 그거를 주목해야 된다고 사실은 오전 방송에 안 나오니까 회사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침에 제가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있잖아요. 그거 하시는 그거 8시 50분에 끝나고 바로 여기 뛰어오려면 얘네 오프닝 벨이 쉬운 거 아니었어요. 거의 택시 타고 여기 제가 저쪽에 CCMN 빌딩이라고 옛날 국민의원 빌딩 있거든요. 건너편에. 그러니까 아침에 그 모닝 미팅 끝나고 바로 오는데 뛰어오지 못하고 이 나이에 걸어오면 15분 걸리니까 안 늦잖아. 그래서 택시 타고 오면 8분 30초 걸려요. 그래도 늦을 때가 있지. 여러분 오프닝 벨 보신 분들은 그렇게 가시죠. 그래서 제가 종종 늦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아침에 미팅 할 때도 저도 회사한테 뷰를 얘기하겠죠. 그 뷰를 사실은 여기 나오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제 생각은. 여러분들은 거의 동시에 들었던 거지. 근데 이제는 오전에 저한테 뭐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도 설명을 이제 드릴 수가 없죠. 드릴 수가 없는 게 안타깝지만 어쨌든 간에 그 오전에 말씀드린 건 그대로 다시 지금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또 댓글에 어디 뭐 한국 경쟁가 무슨 뭐 어디 가면은 아니 해설을 하느냐 미리미리 얘기해 줘야지 하는데 아니 미리미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줘. 욕심도 많죠. 그래 하지 말고 해설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다음 주 데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습을 잘해야 돼요. 물론 예스 따면 좋지만 그렇죠. 그건 다음 기회에 하고 어쨌든 키옥시아 오늘 아침에 회사 가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OPM이 26%입니다. 그게 뭐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매출이요. 한 분기 사이에 64%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간값인데 높은 값 5430, 9350을 하면 이게 80%잖아요. 물론 낮게 나올 수 있죠. 낮게 나와도 이게 얼마야? 3이니까 얼마죠? 3이 3천이면은 한 50%는 넘어가죠. 그러니까 50%에서 한 80% 정도 지금 2월 달 들어가는데 매출이 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낸드도 그렇고 디램도 그렇고 출하량이 늘어요. 출하량은 별로 안 늘거든요.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 하이닉스는 늘고 삼성 빠졌나? 하여튼 그래서 플랫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럼 뭐죠? 이 매출 는 게 키옥시아와 다르겠어요? 그럼 이거는 가격 상승이다. 라고 봐야 된다. 이 주 포인트예요. 영업이익률이 26%에서 당연히 이번 분기 올라가죠.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근데 애널리스트 예측은 얼마였냐면은 애널리스트 예측은 여기 6,520.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예측보다 훨씬 높은 QOQ로 64%이 숫자를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이렇게 어저께 끝나고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게 정리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애널리스트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 D램, HBM D램 말고 낸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오르는데 거기에 매출의 성장률은 어땠는가? 라고 봤죠. 예상했다시피 낮게 잡혀있네.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의 지금
오늘 노무라 하기 전에 1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제가 기억하기로 삼성전자가 한 37조, 8조 이 정도 될 것 같고 하이닉스가 31조, 2조 이렇게였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 애널리스트 포캐스트가 1월 달까지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40조대 이렇게 가면서 해가지고 이제 올해가 뭐 170조다, 뭐 150조다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나온 숫자가 다르죠. 저기 노무라는 뭐 240조, 뭐 200몇씩 이렇게 되잖아요.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엄청 크니까 당연히 1분기 숫자가 다르겠죠. 아까 지금 컨센서스가 삼성전자 1분기가 36, 7조, 하이닉스가 31, 2조였던 것 같은데 노무라는 오늘 딱 나왔는데 제가 예측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팍 늘었어요. 노무라는 1분기 때 삼성전자가 45조인가 46조. 단위가 달라졌죠. 앞에가. 하이닉스는 31조가 아니고 이게 37조인가? 뭐 이렇게 숫자가 좀 헷갈린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 단계 달라졌어요. 근데 그것이 올라간 것이 물론 D램도 걸릴 수 있고 낸드 걸릴 수 있는데 일단 키옥시아의 실적만 보고도 늦춘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컨센서스 30 몇 조 대의 영업이 1분기 때 컨센서스에서 낸드만 보더라도 매출 증가율이 40에서 5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률이 키옥시아 요거 매출로 봤을 때는 더 잡아도 괜찮았다는 거죠. 그래서 낸드 쪽에 이게 빅점프 봤을 때는 1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낸드 매출, 즉 그게 고스란히 영업이익률의 상승을 각도를 더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 영업이익률이 이익률 자체가 26에서 54 이게 퍼센트 포인트로 거의 30% 28% 포인트가 높아졌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얼마를 잡았었느냐 애널리스트들이 18% 20% 포인트 안 돼요. 그래서 회사마다 다르겠죠. 키옥시아는 누구 컷은 다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업황이 비슷한 거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낸드만 가지고도 당연히 이제 더 올라갈 여지가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D램도 더 올라갔죠. 가격이 뭐 그냥 시가로 부른다잖아요. 그래서 이 그 노무라에서 얘기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D램하고 낸드의 어썸션 있잖아요. 가정이 제가 지금 아까 자세히 봤는데 그게 일반 D램은 1분기에 90% 상승. 그다음 낸드는 60% 상승. 증가죠. 그게 원래 이 친구들도 예측이 얼마였냐면은 D램이 90%가 아니고 이 자켓가 70%가 그렇고 낸드는 40%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벨이 달라진 거지. 그러면 일단 낸드만 보더라도 키옥시아가 이렇게 나오는 거랑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눈치채냐? 어저께 나왔을 때 보면서 눈치가 바로 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저께 장중에 낼 눈치가 없죠. 저도 지금 바쁘니까 돌아다니니까 좋게 나왔네. 그럼 낸드 잘 나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업데이트가 되면 올라가겠네. 그 정도는 분석가는 알죠. 물론 그걸 바로 실행하는 건 다르지만 최소한 어저께 밤 사이에 오늘 아침 사이에 노무라가 리포트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낸드 쪽에서 그다음에 D램도 최근에 스팟이 좋으니까 더 올라가겠네. 그럼 32조, 36조가 좀 더 올라가겠네라는 정도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한 차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더 빨리 치죠. 애널리스트가 노무라 애널리스트 이분은 잘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옛날에 10몇 년 전에 같이 한때 했었던 그 애널리스트 그 굉장히 시즌드 능력이 있고 오래된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도 유심히 보죠. 네. 목표 주가는 다른 얘기고요. 하여튼 그래서 포캐스트에서 1분기 실적을 높인 거는 타당했다 말씀드리고 키옥시아하고 궤를 같이 했다. 그럼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이닉스 키옥시아 대해서는 이런 게 하이닉스가 키옥시아를 갖고 있어요. 이건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키옥시아의 지분은 그냥 갖고 있는 게 SPC 1하고 2가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합하면 한 33% 돼요. 33%? 예, 이렇게 키옥시아에. 그러니까 키옥시아가 오늘도 올랐죠? 한 8% 올랐지. 어제까지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가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한 대충 36조, 오늘 더 올랐네. 30조 후반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야. 예. 예. 물론 그래봤자 삼성 하이닉스가 워낙 시가총액이 높아서 한 5%, 6%, 그것도 적지 않네. 예, 이렇게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고요. 딴 얘기 하면서 잠깐 들어갈게요.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 요거까지 하고 나서 아까 노무라 얘기할게요. 지금 수급이 붙을 수 있다는 거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이게 서경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 ETF 나오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만 나온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미래에셋자산, 삼성자산, 뭐 한국투신자산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사에는 미래하고 삼성자산을 얘기한 것 같은데 공장사별로 이 두 배 ETF는 한 상품
한 회사에 한 상품 한정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변동성이 있으니까 큰 종목, 우량 종목 한다. 그래서 나온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온다. 서학을 끌어들이고 이름은 6월달 아직 멀었네.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6월달 판매될 때 이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전에 주가가 다반영해서 올라가고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시점은 여름 때는 올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90%, 60% 이렇게 오르잖아요. 1분기 때. 그럼 2분기 때도 50%, 40% 올라오면 좋겠지. 논하지. 근데 제가 오늘 얘기했지만 그렇게 논하면은 누군가 죽어요. 누군가 죽은 게 관계없다? 절대 관계없지 않습니다. 부메랑 온다고. 적당히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적당히 가는 건 2분기 때 한 20% 정도 오르고 3분기 때 한 10%, 그다음에 4분기에 플랫하게 가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믹스가 좋아갖고 내년도는 그 다른 개념으로 가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노무라에서 쓴 리포트도 제가 지금 말하는 적당이라는 개념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1분기 숫자가 아까 말한 D램이 뭐 60, 70%, 뭐 저기 낸드가 3, 40% 개념이 아니고 이 90%, 60%. 이 90%가 평균 D램은 아닙니다. 그 커모더티 D램, 우리가 레거시 D램이고 HBM 적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이 2분기도 별로 안 빠지고 안 빠진 게 덜 올라가. 더 30% 정도로 20%, 30% 정도로 올라가고 상승률이 떨어지죠. 3분기 때 15%, 4분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한 10몇 프로 이렇게 했을 때 워낙 베이스가 높아지니까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수급적으로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때 늦게 들어오는 사람 당연히 있겠죠. 그때도 두 배 ETF 나오겠죠. 이게 거꾸로도 나오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수급이 이거 나온다 그러면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들어가 있던 거는 그때부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수급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미 250조가 나왔어. 실적에서는 전망이.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를 할게요. 그 노무라가 그렇게 한 거를 제가 해석은 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친구나 나랑 같은 또래인데 이걸 제가 모르겠어요?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수치를 정확히 못 봐갖고 했는데 이게 연결은 안 시켜요. 제가 그쪽 본 거 아니니까. 근데 하이닉스가 얼마를 잡았냐면은 아까 올해 아까 180조, 190조 나왔는데 순이익 기준으로 이 친구도 무려 20몇 %를 상향시킨 거예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몇 주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애널리스트가 뭐라 그러지 말라고. 외국계는 더 자주 더 급격히 올려요. 여러분들이 외국계한테 항의 못하죠? 전화 걸지 못하죠? 그러니까 애꿎은 국내 애널리스트한테 뭐라 그러는데 별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목표 주가가 125만 원이었어요. 언제까지? 언제? 1월 29일. 지금 얼마 됐죠? 그러니까 보름도 안 됐어요. 그 사이에 지금 올린 거라고. 애널리스트 외국계는요. 바꾸는 걸 업그레이드하고 다운그레이드하는 걸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뷰가 바뀔 만한 아니면 더 업데이트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하는 게 그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많아. 치고 칠게. 혼자 외국계 애널리스트는 외국계 증권사에 한 3명, 6명, 7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거 위에 하면 바로바로 나가는데 국내는 프로세스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도 있고 시어머니도 많어. 그러니까 자기 뷰를 내기가 더럽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성과 그지 같은 사람이 현대증권하고 다른 데 있을 때 외국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위하고 싸워서 내 의견을 하지. 삼성전자 홀드, 뭐 하이닉스 홀드. 어떨 때 갑자기 확 올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게 맞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지. 근데 외국계 이 친구들은 업데이트를 더럽게 많이 해요. 이게 애널리스트 볼까? 여러분 뭐라는데 이분 할 수 있죠. 그럼 나온 거니까. 작년 9월달에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삼성전자? 지금 220, 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작년 9월달에 얼마였냐면은 9월 24일 날 54만 원. 10월 말에 84만 원. 그리고 1월 29일 날 업데이트한 게 125만 원.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이제 156만 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은 아니라고. 논리를 봐야 된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애널리스트가 가진 이 전망이 아까 얼마나 했죠? 1분기가 한 37조로 정도 높인 거예요. 1분기가. 다른 사람은 31조인데 디램가가 높으니까 37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높으니까 뒤에 갈수록 내려가더라도 가격 상승 내려가더라도 올라오겠지. 그렇게 해서 EPS를 하면은 이게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주가가 오늘 안 올랐죠? 이 PER이 이 친구 말에 하면 PER이 얼마인지 아세요? PER이 말이 안 되게 나오죠. PER이 4.2배. 4배라고 4배. 내년 실적 더 좋으니까 더 내려가. 내년 순이익이 214조니까 2.9배. 북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PER이 4.2배 2.9배라고. PER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156만 원을 하면은 얼마를 한 거냐면 156만 원 하면은 올해 기준으로 7.5배. 7.5배. 내년도 이익이 올해보다 40% 올라가는 40% 맞나? 40%? 60이니까 그렇죠. 거의 40% 올라가는데 올해 150조 순이익하고 근데 PER은 올해 기준으로 7.5배. 그다음에 PER은 7.5배 준 거고 북밸류로 3.5배를 준 거예요. 근데 북밸류 3.5배 아까 잠깐 말했는데 ROE 나누기 COE 여기 밑에 터미널 그로스 있어요. ROE 마이너스 터미널 그로스 나누기 COE 마이너스 터미널 그로스를 했을 때 PBR이에요. 근데 이게 ROE라는 게 어느 특정 정도의 80% 70% 이 친구들이라면은 ROE가 얼마냐면 올해 77% 내년에 이익이 더 올라가도 베이스가 높아지니까 ROE 떨어집니다. 내년에 200 몇십 나와도 77% 65%. 아니, ROE가 70몇 프로, 60몇 프로면 터미널 그로스가 제로라도 ROE 마이너스 COE 해갖고 PBR 하면은 한 5배, 6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계산은 이론적인 거고. 근데 이게 서스테이너블하지 않다고. 얼마 전에 ROE가 얼마였어요? 24년도에 삼성 하이닉스 ROE가 31%였어요. 그리고 반도체는 저한테 따지지 말고 이게 등락이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년에 70% 60%가 나오더라도 올해 내년에 이 친구들은 200 몇십 나오니까 ROE가 얼마 70 몇 프로 나온다 했는데 ROE가 나오는데 PBR을 왜 5배 안 주고 고작 3.5배를 주느냐? 그럼 지속적인 서스테이너블 ROE가 80%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안에는 사이클이 한 번 왔다 갔다. 사이클 얼마죠? 짧게 잡아도 5년을 잡아야 돼. 내려갈 때 있고 올라올 때 있고 이렇게 해서 ROE를 적정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마도 30몇 % 이상은 안 잡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PBR을 3.5배를 준 거예요. 3.5배를 줬을 때 156만 원 그렇게 해도 156만 원 나온다는 이 친구의 주장이고 그거를 PER을 역산하면은 PER이 변동성 심하니까 제가 했을 때 7.5배가 나오는 걸로 계산되니까 이게 이익만 맞다면은 타당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하이닉스 끝나기 전에.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프로그레스는 이 하이닉스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주식도 있고 한국 주식이 아니고 마이크론도 있고 샌디스크도 있고 많잖아요. 선택이 많다는 건 투자자들의 펀드의 움직임에 따라 갖고 그렇게까지 되지 않고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반도체 가격에서 60% 올랐는데 2분기 때 30% 오르고 3분기 때 10%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이 친구도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잡으면은 주가는 3분기에 계속 오른다는 보장 없어요. 물론 그러면 1분기, 2분기 들어가기 전에 150만 원 가면 좋겠지. 근데 경험상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하지 안 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때 이 이익 전망에 따라 가는 지금 아직 리레이팅이 안 된 스토리를 따라가는 건 오케이인데, 그렇죠? 근데 리레이팅 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오픈 퀘션을 해놨고 그거에 대한 영상은 이제 월요일 날 쉴 때 여기서 찍은 설날 특집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 들었으니까 하이닉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는 그때 들으시고 어쨌든 그 ROE 우리 그 리레이팅이 아니고 어닝만 가지고도 PER 7.5배 according to 누구? 노무라 최근 자료. 그리고 PBR 3.5배, ROE는 뭐 60% 나오지만 사이클을 잡았을 때 이 어닝에서 PBR 3.5배는 3.5배라는 숫자는 타당하다. 그래서 7.5배 나온 PER은 낮지만 그거는 거꾸로 무슨 얘기냐? 올해 내년도 이익이 폭발적이라 하더라도 그게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를 이 친구도 한 30년 했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성 하이닉스가 그렇게 나오고 단 요거 삼성전자 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나온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HBM 이슈는 좀 제가 저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는 확인된 거 아니에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추론한 게 있어요. 하이닉스 우리 마이크론이 HBM에서 탈락한 건 아니에요. 마이크론의 우리 CFO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죠. 예. 그런데 거기서 얘기 안 했죠. 물량이 얼마나 나가는지. 탈락 안 했고, 어떻게 보면 다 됐고, 취미먼트 하고, 삼성이 먼저 했고, 뭐 데피니션이냐? 정확한 건 모르지만, 물량에 대한 평가예요. 삼성전자가 받은 물량이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이론적인 거고. 하지만 삼성전자의 최근에 원C로 나눠온 그 제품이 성능이 일부 보셨죠? 뭐 11.72기가 bps인가 뭔가 해서 성능이 높다. 그건 맞아요. 이게 1A, B, C 나올 때 미세 공정이 되면은 미세 공정이 더 미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1A보다는 1B, 1B보다는 1C의 성능이 높아요. 밴드위드가 됐던 간에. 근데 성능이 높은 게 나와서 양산을 잘하려면은 수율이 높아야 돼. 그러니까 수율도 충분히 높고 성능이 높은 프로세스를 결합하면 대박인 거지.
근데 이제 수율이 좀 빠졌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하고 얼마 차이인지 그거는 약간 잘 모르는 거고, 원C가 원B보다는 성능이 좋으니까 당연히 성능이 미세공장 아니니까 성능이 좋은 거 맞다. 성능이 좋은 제품을 먼저 초도 물량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올해 커미트한 물량이 있을 거 아니야. 작년 말부터 했을 때. 삼성 하이닉스가 원비 가지고 안정적으로 충분한 물량을 대주고 있으니까 그 물량의 커미트먼트를 바꾸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추론하는 게 맞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여기 세 번째. 그런데 사실 하이닉스도 이 원비 최근에 HBM4 할 때 기술적으로 좀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슈가 있었어요. 네. 제가 여기서 제가 100% 확인한 게 아니니까 말씀드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시리어스해서 물량에 대해서 올해 3분기, 4분기 물량 자체에 영향이 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어요. 제가 얘기 드는 것도 그 사람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그분들도 정확히는 모르지. 근데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거를 그다지 문제 삼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테크니컬 이슈가 있었던 건 맞고요. 그걸로 인해서 2월달, 3월달에 출하가 삼성전자보다 늦게 된 거는 맞아요. 너무 꼬여서 얘기했나? 알 필요 없는데. 하여튼 그건 맞다 이거지. 그거 갖고 삼성전자를 팔고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팔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그거랑 그게 있더라도 이것이 3분기 왜냐면은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그걸 가지고 하는 루빈 제품을 출하하고 하는 시점이 7, 8월이기 때문에 마지노선이 언제냐면 삼성 하이닉스고 마이크론이고 제품을 제대로 받는 그 마지노선은 5월이에요. 그러니까 4월 달까지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건 이슈가 되는 거지만 5월 달 쉰먼트 하는데 문제가 안 되면 이거는 수면 아래에서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는 거는 100% 베리파이가 안 된 거지만 그래서 말씀 못 드리는 거고 하지만 또 말씀을 요 정도까지 드리는 거는 시장에서 아는 사람은 안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이 친구가 얘기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컨센서스는 37.8조인데 이분은 아까 반도체 가격이 90%, 낸드 가격이 60% 똑같이 마이크론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하니까 47조인가? 엄청 높게 잡았더라고요. 다른 휴대폰도 있긴 있는데 그건 소소하니까 47조나 45조가 나올지 모르지만 과감하게 다른 어떤 애널에서 높은 넘버를 시작하다 보니 올해 전체적으로도 아까 이익이 240조 나오고 순이익이 무려 210조 올해 순이익이. 그래서 EPS가 애널리스트 올해 우리가 170조 잡은 애널리스트 평균 있잖아요. 그거는 2만 원, 2만 1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 2만 1천 원이니까 곱하기 10배 하면 21만 원이 목표 주가인 거예요. 국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이익의 10배가 그렇게 잡혔는데 이 친구의 그 EPS는 아까 순이익이 210조, OP가 250조 되니까 EPS가 이 넘버 보고 3만 2천 원. 그럼 3만 2천 원. 근데 내년도에 여기다가 이익이 내년도에도 무려 40% 증가된대. 그러면 올해 3만 2천 원까지 되고 내년에 40%도 올라가는데 올해 그럼 PER 얼마 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르기 전에 어저께 5.6배. 그러면 이건 얼마 준 거냐? 39, 27이니까 29만 원은 9배 정도밖에 안 준 거예요. 10배를 안 준 거예요. 네. 10배를 안 준 거예요. 210조 순이익에 내년에 40% 증가되는 걸. 이것도 뭐냐면 왜 삼성 하이닉스 똑같은데 이 애널리스트들이 다 그러면 이렇게 되느냐? 넘버를 그렇게 많이 주면서 곧다이밖에 못 줘. 때려줄 수도 없고 짜증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거 삼성 이렇게 본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이거 30년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 안 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과거의 경험 때문에. 왜? 반도체는 올라가면 내려간다니까. 아무리 우리 소용 없어요. 그렇게 웃기지 말았으면 좋겠어 제발. 어떻게 하냐면 가격 자체 얘기 보면은 어디 갔어? 그러니까 목표 주가에 대한 게 다른 거지. 논리는 이 친구나 저나 다 비슷비슷할 없는데 반도체 어디 갔어? 여기 있네. D램 가격의 상승률이 이번 분기에 거의 80% 평균으로 아까 90%는 저런 그런 거고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 가격 상승률이 2분기 때 여기 있네. 오케이. 맞나? 2분기 때는 가격 상승률이 그러니까 1분기 때 80% 가까이 오르고 2분기 때는 12%. 더 보세요. 3분기 때는 9%. 4분기는 5%. 근데 1분기 때 78% 미리 올랐으니까 올해 평균은 작년보다 엄청 오르고 내년도에 1분기 때 다시 29%또 오르네. 다시 18%. 이거는 잘 이상해요. 상승률이 올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분기 때 2분기 때 12%, 3분기 때 8%, 4분기 때 5%, 내년 28년도 1분기 때 2%, 1% 이게 가격 떨어뜨리기 싫은 거지, 예측 자체를. 그래서 결국은 가격의 상승률이 의미 있게 떨어지는 건 하반기 들어가면 상승률이 떨어진다. 라는 예측을 하고도 200몇십 나온 거야.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낸드도 마찬가지. 낸드도 66%, 70% 오르는데 2분기 때 30%, 2분기 때 20%, 3분기 때 10%, 4분기 때 5%. 그리고 낸드는 내년부터 가격 하락. 이게 이렇게 잡아도 이게 아까 200 몇십조 순이익 얼마였어요? 순이익이 이게 삼성전자 맞지? 네. 삼성전자가 210조 나오고 올해 내년에 280조. 아까 그래서 수치가 그렇게 맞지? 네. 맞죠? 210조, 280조. 그래서 아까 32,000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37, 20, 39, 20조 9배밖에 안 좋냐? 내년에 그로스 하는데 아까 어느 시점부터 둔화된다 가격이. 둔화되면 사이클이 다시 반복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절대 넘버가 아니고. 그래서 9배밖에 안 준 거야 올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리레이팅이 어려운지 아시겠어요? 이런 어닝을 하더라도 애널리스트 탑 클래스라는 애널리스트들이 PER 10배 쉽게 안 준다고. 10배를 주면 바로 30만 넘어. 한 달 전에 제가 좋은 상상할 때는 그때는 넘버는 이거보다 낮게 잡으면서도 한국이 리레이팅 된다는 기쁜 상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상상. 그렇게 했을 때 한 3, 4배 주면은 한 30만 원 간다는데 이익이 이렇게 나와갖고 리레이팅까지 재면은 한 40만 원 불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바로 부르지 않아. 리레이팅을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리레이팅은 안 된다고 반영을 안 한 거 했을 때 9배 줬을 때 29만 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정당화 못 해냈냐? 아까 말했잖아요. 이 ROE가 얼마? 얘네들은 ROE가 삼성전자는 그 다른 비즈니스인데 ROE가 높지가 않아요. 삼성 하이닉스의 7, 80조, 80, 70%까지 안 나오지. 얘네 ROE는 얼마 나오냐면은 지금 40%. ROE가 40%가 서스테이너블 지속하면은 ROE가 만약 그렇다면 진짜 그럴 수는 쉽지 않은데 그러면 ROE PBR 얼마 주냐면은 그게 만약에 진짜 무슨 월마트가 그렇게 나오면 PBR은 5배, 6배죠. 근데 이게 시클릭 어차피 IT니까 40% 되면 그래도 한 3.5, 한 4배 정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맞는데 터미널 그로스가 제로가 아닌 이상 그렇게 되는데 얘는 PBR 얼마 줬냐면은 PBR을 3배 맞나? 3배 줬어, 3배. 내년 ROE가 올해 내년에 40% 넘는데 PBR 적정한 그 밸류에이션을 3배밖에 안 줬어. 그럼 그 전에 얼마야? 그 전에 2.5배였어. 3배 주면서 3배가 어떤 기준이냐? 이거 좀 여러분들은 기억 안 나실 텐데 옛날에 20년 전 2002년, 3년, 4년 그때 이게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삼성전자의 높았을 때 PBR이 3배였어. 그러니까 여전히 히스토리컬 높은 PBR 정도를 주는 거예요. ROE가 40몇 프로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내년도 ROE 올해 내 42%가 서스테이너블 하다고 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익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는요. 그 다음 해에 이익이 엄청나게 계속 오르려면 ROE는 반드시 내려가게 돼 있다고. 적자가 돼야지 ROE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ROE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ROE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익이 40%, 50%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어느 시점부터 ROE가 훅훅 떨어진다니까. 예. 사이클이라는 게 흑자 30% 났다가 마이너스 20% 되는 것만이 사이클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떻으면 둔화돼서 사이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ROE 3배, 그 전에 2.5배, 3배 해가지고 29만 원 쳐가지고 한 건데 아까 PER로는 그렇게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하이닉스는 말이죠. 요거보다 더 나치가 낮습니다. 하이닉스는 아까 보니까 시간이 바쁘니까 안 되는데 하이닉스는 PER로 7.5배 정도 준 것 같아요. PER로 3.5배. 내년에 40% 정도 ROE가 높다 그랬죠. 그러니까 ROE 개념에서는 걔네는 한 3.5배 줬고 삼성전자는 ROE가 좀 낮으니까 그래서 3배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중요한 건 EPS가 가격 상승률이 하반기부터 내려간다. 내려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이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 어저께 얘기하는데 페이지 4페이지 보면은 얘기 말씀드렸나? 트렌드 포스 가지고 메모리 가격 급등하니까 스마트폰이 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10% 컨센서스거든.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 10%인데 이게 삼성하고 애플이야 뭐 영향이 적다고 하지만 걔네들 영향이 있지. 하이엔드로 팔지 않으면 스마트폰에서 몸은 뭐냐면 비ll of materials 그 코스트 제조원가 하시는 재료비 같은 건데 거기에서 메모리 비중이 메모리 가격 DRAM도 있고 낸드도 있습니다. 합행 가격이 보통 10% 정도 10% 초반인데 지금은 이제 40% 이렇게 올라가요. 아니 휴대폰 팔아서 마진이 얼마 남는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코스트가 올라가면 어떻게 장사하죠?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불가피하죠. PC도 마찬가지. 그리고 델하고 HP하고 에이서하고 아수스가 어떻게 한다고 그럴까요? 지난주에 일주일 됐어요. D램을 대만 걸 갖다 쓴다라고 했죠. 오해하지 마세요. 대만의 그 업체는 창신 메모리라고 했어요. 가져왔는데. 창신 메모리. 기사는 이렇게 써. 내가 기자라도 그렇게 써야지 읽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그로 끌듯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자하거나 뭐 해보세요. 어그로 안 끌 것 같아요? 유튜브 하면. 어그로 끈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말아요. 정도껏 해야 되지만 어그로 끄는 것도 기술이야. D램의 선봉장. 생산 능력 한계 도달. 이렇게 했잖아요. 선봉장. 이런 말 쓰는 거죠. 선봉장 맞지? CXMT밖에 없는데 D램에. 낸드는 YMTC고 생산 능력 한계. 우리가 좋은 얘기죠. 근데 선봉장이란데 얘네들이 생산을 캐파할 수 웨이퍼는 있는데 그리고 얘는 상장하거든요. CXMT하고 YMTC 다 올해 상반기 상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200억 엔인가? 200억 위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몇 조 돼? 4, 5조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뭐 상장한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사람들이 막 침소봉대하기도 하잖아요. 그 IPO에서 돈 구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얘네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하나? 제품의 생산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에 의하면 생산 능력이 잘 안 된다. 왜 그러냐? 미국이 막고 있다. 장비를. 장비가 쉽게 안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큰 위험은 아니다. 제가 동감. 그게 큰 위기였으면은 아까 노무라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에너지 마찬가지인데 3분기, 4분기 때 그래도 가격 상승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아마 보수적인 사람들은 4분기 정도 되면 얘네들 이렇게 제대로 나온다면 3분기 뭐라도 4분기 제대로 나온다는 얘기거든. 만약에 이것들은 아니고 4분기 나오면 반도체 가격이 80% 오르고 20% 오르고 10% 올랐으면 4분기는 5%, 80%, 30%, 15%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갑자기 푹 떨어져. 물론 그거는 데이터 센터 쪽은 그렇게 안 떨어져. 그거는 뭐 그냥 네 돈 내 돈 가릴 거 없이 막 투자하니까 그때까지 가면. 근데 휴대폰하고 PC가 비중이 없지 않습니다. 그게 비중이 한 30%는 넘을걸 합해서 40%는 모르겠고. 그럼 거기에 그거에 3, 40% 되는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일부분이라면 어떻게 될까? 한 5%, 10%만 만약에 반도체 가격이 낮게 주는 애가 생겼어. 낮게지. 우리가 마진이 D램이 마진이 여기에서 보면은 D램 마진 얼마인지 아세요? 일반 커머더티 D램 마진은요. 예측한 게 3분기, 4분기, 2분기인데 마진이 거의 80%야. 하이닉스 기준으로.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고점 달하는 게 80% 가볼까? HBM 아니에요? HBM이 더 낮아. HBM 마진은 50%? 웃기죠. 그럼 HBM 만들어도 말아야 돼. 그렇게 계산돼 있고 그건 예측 비슷하다니까. 그런데 낸드도 가격이 올라서 낸드도 마진이 이제는 거의 50% 돼요. 여기 40%, 50%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중국의 업체가 비록 적지만 비중이 작지만 얘네가 제품을 잘 만든다는 가정하에 못 만든 꽝이에요. 못 만들 수 있다 보는 건데 혹시라도 이게 한 6개월, 9개월 뒤에 올라와. 그러면 얘네가 가격을 어떻게 하죠? 50% 떨고 50% 떨군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격에 50% 떨고. 그럼 얘네가 코스트가 높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80% 마진이면 얘네는 마진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 한 10%, 15%만 받고도 팔 수 있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아까 이런 스트레스로 이런 공정 수위를 하면 1, 2분기는 턱도 없는 얘기고 3분기도 쉽지 않고 4분기 그건 잘 모르겠고 내년도 그건 달라져. 이거는 이제 중국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한계가 있다고 얘기한 건데 또 다른 리포트에서는 리포트가 아닌 또 다른 종목은 CXMT가 HBM 한다는 얘기 들었죠. 근데 두 세대 뒤져 있습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미래를 위해서 계속 투자하는 거야. HBM 쪽에 투입을 전체 자기네 캐파 중에서 20%를 하려고 한다. 지급이 아니겠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 한켠에 마치 우리가 코올드 데이터처럼 잊어버린 거, 추억이 아니지만 저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이슈가 되면은 이슈가 될 소지가 있다. 걔네들이 가격을 50% 떨고서 하면은 그 델하고 HP하고 그 다른 업체들이 그거 안 쓸까요? 성능이 너무 구려서 못 쓰면 못 쓰. 그게 중요한 거지. 펀딩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못하게 하는데 미국이 막아준다? 이것도 중요하죠. 계속 막아주면. 안 막아주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삼육이 된다? 그런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야.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HBM 잘 잡고 해가지고 역시 엔지니어 잘해갖고 한 거 좋고 우리 스캄부 치킨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하는 거 맞는데 중국이 아직 멀었어요. 먹으면 많은데 그래도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만약에 견제를 진짜 한 3년만 늦게 했으면 말이죠. 우리 반도체 커모더티 제품은 HBM 말고 그건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커모더티 DDR5 말고 DDR4 이하 그다음에 낸드에서 YMTC는 우리가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장비가 제대로 공급됐으면 확 따라왔어. 근데 HBM 포함해서 우리가 고엔드로 가고 하이엔드로 가니까 이게 너무나 이것도 운도 기술 실력이라는데 우리가 한 거야. 먹고 사는 거라고. 근데 하여튼 얘가 있다는 거 알 필요 있다.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상승이 둔화되는 게 커모디티부터 나오면 얘네 이슈가 될 수는 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얘기했지만 요거 과거와 달리 PC 비중이 적고 아까 말한 우리는 이제 CSP라는 게 서버 쪽이잖아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장기 공급 맺고 HP가 저쪽을 좋게 하니까 그때 과거처럼 이게 폭락 반도체 가격 폭락 공급 과잉 가격 붕괴 이런 단어 없어. 당분간 없어요. 다만 상승이 둔화된다. 그건 있다. 부분적으로 HBM하고 다른 거와 사이클이 분리될 수 있다. 그런 포텐셜이 있죠. 그건 있다는 거 알고 그게 일어난다면 연말 연초가 가능하다. 근데 연말 연초 되면은 주가는 6개월 선에 간다니까. 예. 이게 안 일어나고 내년도 중반까지 괜찮아. 27년도 여름까지 괜찮아. 그러면 주가는 내년 올해 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체크 포인트가 내년에도 우리 ETF 나온다 6월 그쯤에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나치게 서플라이를 캐펙스를 늘린다는 신호가 나온다면 안 좋은 거예요. 캐펙스를 지나치게 늘린다는 신호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조짐은 있죠. 돈을 마진이 70%고 낸드도 50%인데 그러면 커스터머한테 압력을 받는데 계속 투자를 안 해? 투자한다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이 애널리스트 삼성전자 하이닉스 할 때 투자를 올해 내년도는 작년보다 40% 50% 늘려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안 빠진다고 가정을 한 거죠. 약간 우리 위주 아닌가?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따지지 말고 삼성이 뭘 할 수 있느냐? 삼성은 평택4 요 그림은 딴 데서 가져왔어요. 삼성증권. 이 정도는 갖다 써도 괜찮죠. 내 그림 그리기 싫어서. 그 뭐라 그러면 할 말 없고. 평택4, 페이지 3, 4 이렇게 있는데 이 일정들을 조금씩 앞당길 수는 있어요. 니친이 하면 3개월, 6개월 앞당길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인사를 하고. 하이닉스는 실제 앞당기가 쉽지가 않아. 많지가 않아. 그래서 삼성이 캐파가 많다는 얘기는 그래서 유동성이 유연하다는 얘기가 그게 강점이에요. 삼성전자가 요즘에 HBM 먼저 하긴 했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가 혹시 턴어라운드 된다? 저는 반 믿고 반 안 믿지만 그렇게 될 수 있고 혹시라도 그냥 평택 이런 거 움직이면은 SK 하이닉스가 캐파적으로 움직이는 건 내년도 중반 정도의 용인팹 이거거든요. 실제 이게 업앤러닝이 되는 건 내년도도 아닐 수도 있어요. 내년 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업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막 투자한다는 거 있었잖아요. 미국에 이 보이스가 미국 거고 그다음에 그 일본 거 사고 되는데 그런 것들도 27년도 이전 올해 들어오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아까 이 정도 상황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 게 빠질 가능성은 올해까지 아닐 수도 있고 가격 상승이 가격 상승이 떨어지면은 근데 이익은 엄청 많아. 그러면 결국은 얼마에 밸류해지냐? PER 7배, 8배, 9배야, PBR 2배야, 2.5배 이런 거다. 이건 이 정도는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의 수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 몰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었다. 말씀드릴게요. 네, 2분 내겠습니다. 차이나 영어로 하면 좀 그렇지. SMIC라고 했죠. 우리 파운드리 회사. 중국에 있는 파운드리 회사였어요. TSMC 말고, UMC 말고 중국의 SMIC였는데, 걔네 누가 CEO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물론 자기나 뒷조사 할 수 있겠지. 싱가포르 매치하고 얘기했을 때 AI를 엄청 캐파를 늘리고 난리 나잖아요. 막 서둘러서 죽게 아니면 살기로. 근데 그게 느낌이 말이야. 쿠드. 윌이 아니고 could sit idle. 놀 수도 있어. 충분히 가동해. 지금이 아니네. 예. 작년부터 많이 했으니까 내년도? 그렇지. 근데 왜 투자하고 한다는 걸 보니까 빅테크 보니까 마치 실제 데이터 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캐파는 한 10년치인데 그 10년치를 1, 2년 안에 다 구축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엔트로피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 그다음에 이제 오픈 AI 또 기타 퍼플렉스도 있고 또 수많은 회사들이 있죠. 미스트랄도 있고 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서비스하는 게 통할 것이냐 이거죠. 물론 긍정적인 건 최근에 엔트로픽이 나온 에이전트 AI 똑똑한 AI MOE 그러니까
mixture of expert 전문가들을 해서 똑똑한 친구들, 이 대학생들이 6명이 날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소프트웨어가 무너지는다 이런 우려인데 그런 식으로 가는 와중에 그런 게 계속 잘 쓰이면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회사는 힘들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걸로 인해서 에이전트 AI라는 게 호출을 하는 거거든. 호출 많이 하면 반도체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 경쟁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실제 얘네들 어펜러닝인데 내년도 내후년도에 아이들 될 수도 있지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한켠에 알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 이게 오늘 스몰캡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장상에서 핵심적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기분 좋은 상상의 리포트, 상상에 대한 목표 주가는 약간의 다른 로직이 됐지만 실적은 더 잘 나가겠지만 일단 가시권에 들어왔다. 가시권이 아니고 그런 희망을 품내야 되는 데로 왔다. 근데 그거를 속도는 가격이 상승이 둔화되는 걸 곱하니까 0.8배 곱해야 되는데 원래 했던 것이 0.8배라는 것이 20만 원, 25만 원 이거에서 0.85배에서 20만 원, 120만 원이었잖아요. 만약에 아까 그 숫자가 맞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18만 원이고 190만 원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예. 팔 필요는 없죠. 내려가면 살 수 있다. 삼성과 하이닉스 뭐가 덧나냐? 그런 건 없는데 리레이팅이 삼성이 먼저 리레이팅 할 거야. 하이닉스 ADR이 먼저 나올 거야. 그건 주말표를 보시고 거기에 따라 다른데 아까 HBM에서 삼성보다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좀 먼저 갔으니 지금은 삼성전자가 미리 올라간 이유가 있고 팔 필요는 없고 내려가면 사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말 못했는데 한편 미국이 오늘 CPI 넘버 나오는데요. CPI 넘버 나오는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 그 고용 데이터가 높게 나 13만 명. 근데 그거 갖고 금리를 올려? 아니면 내리지 말어? 이런 판단을 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고용의 질이 조금 이게 엄청나게 좋은 질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KB증권 리포트가 있어요. 이거 KB증권 다 보여드릴 수 없고 의료 헬스하고 복지이기 때문에 그쪽에 넣은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좀 뭐랄까 고용 중에서 뭐 좀 높은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직에 있는 고임금 서비스는 계속 감소하거나 앞으로 더 감소될 수 있다. AI 때문에. 근데 그렇게 AI 때문에도 고임금이 감소될 수 있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작년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AI로 사람이 잘리는 게 그나마 금리 인하를 한 효과 때문에 부양되고 있는 게 있다. 따라서 이것이 계속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엑셀러레이션해서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잘리게 되면은 그럼 전체적으로 수치는 금리 그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데이터가 붕괴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내적으로는 조금이 아니고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연준과 이런 사람들은 금리 인하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된다. 그런 뜻을 익히는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CPI 나오는데 CPI가 YOY로 2.5%, 그다음에 QOQ month로 한 0.34인데 그것이 만약에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발작을 할 필요는 없어요. 미국 주식을 보시는 분. 왜냐하면은 그것이 내용적으로 아까 그런 해석적으로 내용적으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만 가지고 발탁하지 말라. 하루 이틀 더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더 쉬니까 소화할 시간이 있겠죠. 그렇게 보시고 제가 다른 방송에 얘기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세뱃돈 받으시는 분은 잘 받으시되 일부 돌려주세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젊은이고 나이 든 간에 서로 주고받는 세뱃돈도 주고받는 그런 훈훈한 3일 연휴 보내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